안녕하세요, 찰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RA FBA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목이 좀 비밀 문서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존 RA FBA와 PL FBA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PL이라고 하는 판매 방식과 FBA를 같이 쓰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 활동을 자동화하는 내용으로 뭐 글도 많이 쓰고 책도 쓰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RA를 활용한 FBA를 이야기하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몇 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변경되면서 시장 전반 상황이 또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조금 새롭게 좀 더 수월하게 판매할 방식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RA랑 PL이랑 비교하는 건데, 아마존 그냥 RA, PL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RA와 FBA를 같이 썼을 때와 PL과 FBA를 같이 썼을 때의 상황을 비교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보고 계시면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존 RA, PL, FBA를 비교를 하려면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존 PL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 PL은 기존에 없는 브랜드, 나만의 브랜드를 OEM 회사 혹은 ODM 회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아마존에다가 리스팅을 해놓고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이박스 알고리즘 변경되기 전에는 바이박스 차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아예 만들어서 바이박스를 100% 점유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일으키는 게 좀 인기를 많이 끈 시기였어서, 그걸 이제 한국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기존에 PL 하시는 분들은 마진율 40%에서 60%까지도 달성하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마진율도 좋고 하니까 광고도 끊임없이 내보낼 수 있고, 론칭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1페이지 상위 노출만 시켜 놓으면 두 번째 물량, 세 번째 물량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시고 또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PL은 사실은 성공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품도 어떤 상품을 찾아서 중국 알리바바나 1688 이런 데서 조달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브랜딩 시키고 론칭 시키면 거의 80% 확률로 1페이지 올라간 다음에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판매가 되는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회수하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투자 비용을 회수하곤 했었는데, 이런 공식이 2017년 말 2018년 들어와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 아니라 2018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예전에 성공 공식을 쓰시면 예전보다 그렇게 급격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성공 공식이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또 강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론칭을 하니, 론칭하는 상품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 론칭을 더 장기간 하든지, 아니면 광고도 더 단가를 높이 주고 광고를 더 많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초기 투자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초기 투자 기간 동안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중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 성공 공식이 아예 안 먹히는 건 아닌데, 이제 현재에 들어와서는 그런 추가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조금 도달하기 전에 미리
실패를 선언하시고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미 기존에 성공을 거둔 셀러들이 너무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 1페이지까지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예전보다 더 많은 비용, 또 더 많은 노력, 그리고 기존에 그 방법을 써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도전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성공률이 많이 낮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서 성공하고 있는 PR로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보면 이 브랜딩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다이너스티 토이스인가 그거를 이제 만드신 분이 계신데, 다이너스티 토이스는 사실은 그냥 PL 브랜드예요. 원래는 없었던 브랜드인데 이분이 브랜딩을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이너스티 토이스를 브랜딩한 게 아니라 본인을 브랜딩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내에서 자기만의 오디언스를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걸 잘하는데, 나를 매일매일 보러 오는 사람들, 내가 하는 걸 와서 보고 뭐 댓글을 달아주거나 라이크를 다, 심지어 악플을 다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 그런 오디언스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품 실제 브랜드를 브랜딩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든지 해서 그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아마존에 들어와서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확보하신 분들은 굳이 아마존이 아니라 뭐 샤피파이라든지 뭐 카페24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쇼핑몰에서 판매를 해도 성공을 거둔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쇼핑몰 플랫폼에서 이베이가 됐던 엣지가 됐던 아마존이 됐던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래요. RA를 하다가 궁예지책으로 나온 게 PL인데, PL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궁예지책으로 나온 게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하는 방법인데, 예전에도 이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거의 필수처럼 돼가고 있다 뿐이지.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나온 게 이건데, 이렇게 하니까 탈아마존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 비용도 좀 더 많이 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 PL과 FBA를 같이 쓰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아마존 RA와 FBA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RA로 성공하는 공식이 정말 단순했어요. RA로 성공하는 공식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페이지라고 있거든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페이지에 가서 거기서 잘 팔리는 상품을 하나 찍어요. 혹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페이지에서 뭐 순위가 급상승하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찜이라고 하죠. 자기 리스트에 담아놓은 게 많은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서, 남들보다 빨리 찾아서 그 상품을 빨리 조달을 해서 아마존에 리스팅을 해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누군가 찜을 해놨다는 것은 누군가 구매를 할 거고, 순위가 상승이 빨리 된다는 건 어느 순간 순위권 안에 들어서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매가 다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런 상품들이 다 판매가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운이 좀 많이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그 운을 높이려면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많이 구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력이 높으신 분들과 상품 보는 눈이 좀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만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FBA도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바이박스 점유 하는 공식 자체가 FBA를 쓰냐 안 쓰냐 보다는 최저가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FBA를 많이 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여기 바이박스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FBA를 쓰는 셀러가 여러 명이 똑같은 상품에 있으면 바이박스를 순환을 시켜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재고 부담이 떨어진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사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만약 바이박스를 전매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잘 팔리는 상황에서도 저는 상품을 하나도 못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이박스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잘 팔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순환이 되니까 팔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예전과 현재는 RA로 성공하는 공식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 상품을 구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거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예전보다 데이터도 많아졌고 해서 기다리는 기간도 짧게 가져갈 수 있고, 그 상품도 그 판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상품 찾는 건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셀러 페이지에 가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 혹은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찾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상품을 뭐 2만 개든 10만 개든 30만 개든 데이터 세트를 두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여부, 현재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BSR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판단했다면, 지금은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상품이 실제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셀러가 몇 명이나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격은 얼마인지, 그럼 난 이걸 얼마에 조달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내 마진율 계산하고 ROI 계산해서, 내가 이 정도 자금을 투입해서 이 정도 ROI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이 정도 팔리니까 안전하게 재고는 뭐 한 달 동안 100개가 팔린다 그러면 안전하게 재고는 한 50개만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했어요.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좀 이제 오랫동안 아마존에 있으면서 그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해서 약간 퍼펙트 스톰처럼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그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성공률을 높이는, RA로 판매를 하더라도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들을 많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제가 전주랑 지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진 30% 이상 되는 상품들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PL로 하면은 아직도 뭐 40에서 60% 마진 남기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균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왜냐하면 이제 그 광고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 방식은, RA 방식은 광고를 이따 이제 장단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광고를 안 쓰기 때문에 마진은 그냥 마진이에요. FBA 비용까지만 지불한 상태에서 마진이 30%인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FBA 사용하지 않고도 마진율 뭐 8%, 10%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FBA를 사용하고 나서도 마진이 30%인 상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 이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PL 하시는 분들 제가 강의하다 보면 들어보면 강의는 잘 들었고 좋은데 네, 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론칭까지 하고 이게 좀 엄두가 안 난다 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저도 그 기술을 다 알고 있지만 시작하려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드린다고 해도 그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힘든데, 하물며 경험해본 사람인 저도 힘든데 그거를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엔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RA 방식은 그냥 상품만 찾아서 리스팅만 해놓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는 아마존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PL FBA에서 RA FBA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따지기 전에 저는 항상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RA FBA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판단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점부터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단점은 이렇습니다. 모든 RA가 갖고 있는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RA는 PL보다 조금 수월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그 하나로 예전에 좀 애착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셀러들이, 하지만 운영비용 측면에서 보면, 운영 자금 측면에서 보면 재고비용 부담을 아직까지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은 원래 RA가 갖고 있는 단점은 다 갖고 있지만 RA FBA를 할 때 단점은 요 세 가지로 크게 제가 나눠봤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는 비용이에요. FBA 비용이 많이 듭니다. 광고를 안 하고 그 론칭을 안 한다 뿐이지 FBA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FBA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존 리퍼럴시랑 FBA 비용이랑 같이 합해서 보면 실제 판매가의 3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꽤 큰 금액이죠. 그래서 FBA 비용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FBA 왜 말씀드리냐면 RA로 판매하든 PL로 판매하든 FBA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PL은 아니겠지만 RA로 판매할 때 FBA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이박스를 점유할 수가 없어요. 바이박스 점유하지 않으면 이제 판매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FBA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FBA 비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품종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RA 예전에 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많이 사놓고 기다리는데 그게 안 팔리면 그게 다 장기 채워 제거가 되면서 버리든지 아니면 장기 채워 FBA 창고 비용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운전 자금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100달러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ROI가 60%면 160이 되고, 또 이거를 60%에 돌리면 얼마가 되고, 또 60%에 돌리면 얼마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재고가 한 번 돌 때마다 60%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그러니까 1년에 2번 돌리는 것과 1년에 10번 돌리는 게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에 잘 팔리는 상품만 100개를 집어넣는 것보다 중간 정도로 팔리는 상품 100가지를 한 개씩 집어넣는 게 순환 측면에서,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PL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냐, 한 가지 상품만 PL을 해도 론칭이나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많은데 그걸 100개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RA는 100개까지 관리하는 게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귀찮고 어렵지만 100개까지 넣고 하나씩 팔고 다음에 자금을 다 회사에서 또 100개 넣고 또 100개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귀찮을 뿐이지. 그래서 그게 좀 단점.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다품종 검색하고 확인하고 조달하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아까 제가 여기서 상품 찾을 때 10만 개가 됐든 20만 개가 됐든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렇게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없으면 10만 개의 상품 리스트를 갖고 있어도 그게 아마존 실제 팔린지 안 팔린지 하나하나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혼자서 손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직원이 있으시면 직원한테 시켜야 되지만, 그게 이제 유통 쪽에서 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총판한테서 받아온 리스트랑 혹은 제조사한테 받아온 리스트가 그걸 다 검색하고 난 다음에 주문할 때 리스트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조사가 제조를 한 다음에 우리 이런 상품들이 재고가 몇 개 있어요 하고 공급률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은 애들이 다 주문을 할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에 주문이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100개를 사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1000개가 있었는데 990개가 팔렸다. 그럼 전 10개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피디하게 검색을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달 가능성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유통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을 적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챌린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없으면 수기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수기로 하면서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서 굳이 프로그램이 100% 필요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냥 손으로 하시고 5명, 6명이서 하는데도 수기로 해가지고 100만 개 상품 SKU 운영하시고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을 보면 제가 이런 류의 글을 계속 쓰는 이유도 이건데, 쉬워요. 예전 RA가 쉬웠듯이 RA FBA는 쉽습니다. 예전 RA보다 더 쉽죠. 왜냐하면 배송을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면 PL 하듯이 제가 상품을 한 번도 만지지 않고 아마존 창고로 보내서 판매가 일어나면 그냥 수익만 제 통장에 꽂히게 자동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워낙 쉽고
누구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또 해보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장점은 쉬운 게 장점이에요. 예전에 PA를 할 때는 중국 제조사나 뭐 다른 나라에서 제조를 시키면 그게 아마존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QA라고 해서 상품이 실제로 내가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품질은 내가 원하는 수준인지를 보는 인스펙션이라는 프로세스 100% 필요했거든요. 물론 그걸 안 하는 PL셀러도 있지만, 근데 그 인스펙션 왜냐면 이건 공산품이기 때문에 이미 제조사에서 한번 검증을 하고 저한테 오는 거라서 그런 프로세스가 없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상품 박스에 상처가 났거나 그럼 제조사로 바로 보내가지고 환불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를 해주든지, 이런 게 프로세스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그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확률도 좀 낮고, 그래서 좀 쉬운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일어나는 상품을 소량으로 한다는데, 이거 다 품종관리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턴오버가 되게 빨라요.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재고가 한 번 돌아가는 사람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사람이랑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시면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똑같은 자금을 시작했더라도 재고 순환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자주 시킬 수 있는지가 유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다 품종을 소량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환 자체를 굉장히 빨리빨리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아래이기 때문에 리스팅을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아래에는 이미 리스팅이 작성이 돼 있고, 혹시 리스팅을 보고 이거 내용이 너무 허접한데, 그래도 팔리거든요. 팔리는 상품만 오래 쳐니까 리스팅 너무 허접한데 나 바꿔야지, 그런 분이 아닌 이상은 리스팅을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진도 다 들어가 있고 제목도 들어가 있고 상품 설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대부분 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던 사람들이 마트에 가기 귀찮아가지고 온라인으로, 혹은 온라인에서 좀 더 싸니까 대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스팅의 완성도나 최적화 정도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광고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광고 필수 X라고 되어 광고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PL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브랜드 파워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사람들이 이런 상품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상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서, 최소한 초기에는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광고가 없어도 사람들이 구매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마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굳이 광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상품을 샀는데 제가 이런 거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안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 팔릴 수는 없겠죠. 그냥 90%만 성공을 해도 저는 엄청난 성공이라 하는데, 그 나머지 10%에서 만약에 팔리질 않는다 그러면 광고를 해서 빨리 팔아버릴 수도 있겠고, 혹은 뭐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팔아버릴 수도 있겠고.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광고가 필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쓰면 상품이 안 팔리는 경우가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창고에서 빼서 이런 상품만 해결해주는 곳으로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상품 우리가 넣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PL은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안 팔리면 사실 버리는 거 빼고는 없거든요. 땡처리도 뭐 한 10센트만 먹고 땡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미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만 알아서 좀 해결해주는 회사로 넘겨버리면 그 큰 문제 없이 다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서, 아무튼 그거는 뭐 별개 얘기고요.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단점 이외에도 분명히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발생할 거고. 하지만 단점을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해서 뭔가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공지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요번 공지사항이 아니라 다음번에 나갈 공지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방법이 제가 개발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다가 먼저 해본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좀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 판매 방식인데, 이거를 해외에서 저처럼 강의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해외에서 저한테 좀 멘토링을 받았던 분들이 해보시고 굉장히 크게 성공들을 하고 계세요. 뭐 이미 피해를 했던 분들은 진짜 정말 크게 성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액적으로 보면은 뭐 월
3만 달러도 있고 뭐 6만 달러도 있고 뭐 되게 많던데 1억까지는 아직 찍는 분은 못 봤는데, 아무튼 그 예전에 PL 할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그 매출을 찍으면서 마진도 그 예전 PL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이거는 여기 뒤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제 좀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이 데이터라는 건 누가 봐도 똑같거든요. 숫자가 바뀌진 않죠. 그걸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본인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요거 그대로 해라라고 누구한테 시키면 본인은 아예 손도 안 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VA라고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필리핀이나 뭐 다른 인도나 뭐 이런 국가에서 싸게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 사람들한테 아예 SOP라고 보통 우리는 부르죠. 스탠더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고.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시키면 그분들이 기계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 뭐 주문 한도량만 이렇게 딱 찍어주면은 그냥 진짜 기계 굴러가듯이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도 좀 약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해외에서는 굉장히 크게 성공들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아직 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도 선뜻 나서시는 분은 안 계시고, 근데 들어보면 또 다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지금 거의 작년 10월부터 계속 생각해가지고 전략을 만들었으니 거의 1년째인데, 한국에서도 100% 케이스를 만들 생각이에요. 이런 성공 케이스가 있어서 좀 지금 약간 다운된 아마존 판매 방식을 좀 높이고, 저는 사실 PL은 이제 강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이거를 전략을 세우면서도 그렇지만 초보자분들께 PL을 알려드리면 오히려 시작 못 하시고 아마존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쉽게 진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다 보니까 이 방법에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막 하세요 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향후에 공지를 드리겠지만 이 케이스 그룹을 만들 거면 이제 가칭으로 RAFBA 연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연기분들은 저와 같이, 물론 저도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와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그 강의도 들으시고 멘토링도 받으시고 하면서 케이스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해주실 분들을 찾을 예정이거든요. 많게는 안 할 거예요. 저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 10분 내외 정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딴 리스트는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 프론티어에 상품 리스트가 있어요. 아마 글이나 여기 영상 밑에 링크가 달려 있을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상품 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을 해주시면 그 구독 뉴스레터에다가만 공지를 할 거거든요. 뭐 예전에 저한테 아마존 종합반이랑 고급반 들으신 분들은 별도로 이제 문자를 하겠지만, 그분들은 최소한으로 모셔가고 초급자 분들을 좀 많이 선택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케이스를 만드는 게 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직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모집하겠다 제가 이 뉴스레터, 상품 리스트 뉴스레터에다 공지를 할 테니 그걸 먼저 좀 구독을 해주세요. 구독을 하고 계시면 뭐 최대한 빨리 제가 이제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공지를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 성공 케이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RAFBA 비교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굉장히 긴 영상, 그리고 제 이런 거를 뭐 스크립트를 써놓지 않아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